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특집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중국의 국채 매각이 미국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먼저 짚어보면서 이게 세계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크게 짚어봤는데, 사실 중요한 건 사람 한 명이 또 삶일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삶 얼마나 변했습니까? 네, 사실 오늘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보면 다우존스가 한 2,000포인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3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는 예.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 300포인트도 상당히 질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300포인트네요. 지금 김재인 PD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트럼프는 오늘 기분은 상당히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브라더 국가의 프랑스의 마크 커니가 사실 최대 적인데요. 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부담이 된 것은 미 국민들이 취임 100일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미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체온계죠. 이거 가격 50% 올랐습니다. 학용품 30% 올랐습니다. 주방용램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중국산이 주방 타월인데요. 이게 377%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격도 올라간 것도 사실 이렇게 미 국민의 고통입니다는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합니다. 간세벨프 이후에 미국의 컨테이너 이양률이 지금 60% 이상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60% 급감만 하더라도 미 국민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중국 제품에서 다 채워졌습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는 전부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용품은 중국 제품이다. 대중 수입 의존도를 보겠습니다. 우산이 중국산 98%를 의존합니다. 미국 사람 토스트기 필수품이죠. 뭐 시링커도 미국에서 현지 생활을 하셨으니까 99%가 중국산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알람시계 이것도 99%고 믹서기도 83%고 특히 아동용 책이 한 93% 정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들어온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거든요. 가격은 고소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 그래서 미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하나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한 가지 첫 번째 고통, 그리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두 번째 고통. 이게 아마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서 가장 아마 평가할 대목에서, 어차피 대통령은 표심에서 되거든요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와 달리 이렇게 100일 만에 미 국민들에게 고통이 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최악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봐도 미국 사람들의 이 생활상 고통이 어느 정도다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같은 기간에 미국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이미 임금 통계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는 전체적인 근로자는 예. 임금의 이렇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또 우리가 캐서를 통해서 그때그때 전해주었는데요. 더 문제가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지금 AI라든가 이런 화랑이 보이는 데는 진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연봉이 치솟고요. 예. 그다음에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계층, 요거 인구 피라미드의 밑에 계층이다 해서 마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BOP 계층이라 하는데요. 예. 이 계층들은 사실은 단순직에 몰리면서 임금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같이 이렇게 신행과랑 같이 나랑 낮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심리도 그렇고. 신행커가 우리 한국경제 현 대표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연봉을 높게 주고 나를 적게 준다면 서운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아닙니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어죠. 그럼요. 이게 상대적 빈곤감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취임 100일을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7대 경합주의 제조적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때 1등 공신들입니다. 근데 100일을 맞아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임금 소득만이냐? 아까 김채연 PD께서 100일을 맞으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삼중고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리플 약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자산소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소위 그 빅테크 업종, 이 주알이는 것이 나스닥 업종이죠. S&P와 다우는 8% 떨어졌는데 이건 14% 급락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 세 가지 자산이 모두 떨어지니까 미국의 캘퍼스 같은 연기금에 지금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노후 생활이 부족하죠. 노후 생활이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S공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도 어렵습니다는 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또 1분기 미국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같이 생각하면 GDP 성장률도 그렇고 미국의 또 경제 고통지수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시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미저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MI다 해서 미저리 인덱스는 실업률의 경제 성장률 더한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성장률이 경제 고통의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성장률을 빼서 MR의 성장률을 빼서 사실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합니다. 근데 지금 내일 발표되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소비자가 아까 빛난새 특파원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는 저희들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제 고통 지수는 자, 실업률 4.3%,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한 3%대. 여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8%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가죠, 경제 고통 지수에. 예. 그러니까 경제 고통 지수가 굉장히 높게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경제 고통 지수는 모두가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미국의 국민들의 고통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바이브 세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물가 때문에 차단해서 바이브 차단해서 VIV 차단해서 고통을 그 소득이 높아가는 것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파고들었거든요. 아마 대선 과정에서 가장 1등 공신이 공약 중에서는 그 파고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취임 100일 만에 수일 물가가 급등해서 결과적으로 미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된다면 본인이 자충수가 된 거거든요. 관세 정책이 얼만큼 잘못된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자, 미 국민들 전역으로 지금 반 트럼프 운동이 범국민으로 확산되고 있죠. 더 이상 트럼프는 물러나.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다. 물러나라 운동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스 보면 더는 못 살겠다. 더는 당신과 같이 못하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스가 걸고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지금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소득은 지금 뚜렷하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실질 소득 경우에는 그렇고 있고 여기다 또 봐야 될 게 미국도 사실 집값 신경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모기지 금리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한 예.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는 구입한 수 있습니다는 미국 사람들은 뭐 주급이죠. 그래서 갚지 못하면 금방 쫓아냅니다. 예. 그래서 홈리스가 되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경제 지식에 감이 좋은 사람은 트럼프 100일 취임 기간에 가장 국제시장이 가장 혼란스럽죠. 예. 엑스데이터가 되어오는데 디폴트 위험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근데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연계되거든요. 근데 국채 금리에 상승할 때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 안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모기지 금리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자, 이달 들어 30년 모기지,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중요한 거는요. 미국이 대부분 다 미국의 모기지를 구할 때는 30년 CP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원리금을 딱 계산해서 매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자만 많이 갚고 나중에 원금을 갚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CPM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달 평균 7%대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천 PD께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신다. 아주 신용도가 좋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 3%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천 PD가 받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3% 초반인데요. 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일 때 담보에서 70% 제한인가 이렇게 둡니다. 근데 미국은 전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이죠. 그런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보겠습니다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는 없는 사람 중산층 이하 계층은 자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6.5% 이상만 올라가면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홈리스로 쫓겨납니다. 예.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모기지 금리 내린다 자화자찬했는데요. 오히려 취임 전과 모기지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무색하게 하는 거죠. 예. 지금 미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그러면? 네, 지금 국채금리와 과거의 모기지 금리는 철저하게 연동됐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는 게 국채금리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디커플링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모기지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질 때는 사실 모기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자체보다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매각을 통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의 얘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이 그동안은 미국의 디폴트 위험을 촉진시킨다, 부도 위험을 촉진시킨다 이런 가책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인해서 사실상 뭐냐 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중하위 계층들의 소위 미호비 계층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임금소득 떨어져, 상대적 빈곤감 높아져, 자산소득 다 떨어져,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중고, 5중고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기대출 금리 잘 안 떨어졌다면 그리고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면 대출 못 갚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게 빨간 딱지죠. 우리가 지금 뒤쪽에 for sale 이렇게 했는데 foreclose라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악화된 것이 foreclose거든요. 예. 뭐 우리의 빨간 딱지는 뭐냐? 우리나라 최근에 빨간 딱지가 굉장히 급증한다 그래요. 사실 주택 시장이 이렇게 냉각해서 미국은 주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5중고 때문에 자 소득이 감소되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못 내면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깁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자 매각하는 대상이 이제 은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자기네 자산을 훼손하는 이 표지가 바로 foreclose란 빨간색 표지의 foreclose란 용어입니다. 이게 빨간 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압류라든가 경매되는 이게 주거용부동산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빨간 딱지에 낙인이 있습니다. 아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동 당시에 아시겠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당시에 이 포크라스라는 이런 그 빨간 딱지를 붙여서 미국민들의 홈레스가 얼만큼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세라든가 중개 국채 매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앞으로 더 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언제 비교해서 서브프라임 당시에 비해서 이런 쪽에 이 빨간 딱지 공포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빨간 딱지 공포감이 하면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빨간 딱지 공포감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럼 빨간 딱지 붙이면 빨간 딱지 붙이자마자 거기에 주거한 사람은 홈레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홈레스가 뭐냐? 지금은 서브프라임보다 더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홈레스들 나간 게 지금 흡수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중국산 펜타닐에서 마약사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뭐냐? 여기에 지금 트럼프 취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홈레스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홈레스는 뉴욕이든 특히 LA든 모든 지역에 가서 도시행에서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몰도 죽이고 그다음에 베버리 힐스와 같은 이런 데 그냥 텐트 쳐서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기에 냄새나는 그런 그 사람의 배변 이런 게 하시니까 주거 환경이 다 안 좋은 겁니다. 예. 다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쪽에 지금 미국에선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박지윤 캐스터께서 이 트럼프의 머리가 획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빨간색, 트럼프의 빨간색 있잖아요. 예. 넥타이가 획 돌아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심정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감정을 고스란히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일상생활의 위기를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걱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일상생활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없는가. 특히나 모기지와 같은 대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이제 주택시장도 일종의 금융시장의 일환으로 본다면 예. R스타, R더블스타 금리가 아주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도 간이 나시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금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R스타, R더블스타 간에 이렇게 괴리가 확대되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사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주택시장의 불안이 되면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왜냐하면 각종 대손이라든가 이런 충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거 2008년에 서브프라임 과정이 되살아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서브프라임에 의한 사태가 금융 시스템으로 돼서 2009년에 리만 사태가 됐고 리만 사태가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글로벌 금리위기로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홈레스가 서브프라임 당시가 많다. 모기지 금리로 이렇게 볼 때 사실 그 포클러스타 하는 것이 그때 상기시킨다 하면 자연스럽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관세발에 의해서 지금 한편에서는 국제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 주택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 유동성, 리퀴드 크라이시스가 위기로 발전된 시스템 크라이시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리얼 섹터, 실물 경제가 되거든요. 오늘 금년세 특방께서 미국의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수준은 어떠냐? 자,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플러스 2.4%입니다. 만약에 이 애틀랜타 GDP 나오대로 마이너스 2.8%면 1분기 만에 성장률의 하락폭이 5%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럼 미 국민들은 뭐냐? 종합적인 지표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국채 매각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시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 차인 트럼프 대통령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결국 커지지 않으려면 지금 백악관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관세정책 철회에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원인이 밝혀진 게 뭐냐? 관세정책이지 않습니까? 취임 100일 동안에 시청자분도 가장 따갑도록 머릿속에 하는 거 거의 골치 아픈 게 관세죠. 예. 관세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일부에 대해서도 면회하는 조치가 유의하는 조치가 있습니다는 일단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 비보호국 대상으로 해서는 관세 유예폭을 대폭적으로 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빨리 좀 해야 되고요. 국채 매각 협상도 일본과 제2의 프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마라레버 미력은 중국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빨리 진전돼야 되지 않느냐.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민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걸 모르고 사실 거기에 나바라든가 트럼프가 이렇게 짝짝해서 중국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이 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이전 진행자께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다. 그 당신 잘못된 분석이다. 미국이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리플 이펙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수에 딱 돌을 던지면 가운데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잔물결이 되면서 호숫가로 가죠. 근데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뭐냐? 땅 들이키면 한국과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리플 이펙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미국의 조치가 완화돼 있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관세를 철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요? 미국 입장에서도 네. 그렇고 네네. 지금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가 네. 사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잠식시키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최선책이고요. 예. 차선책은 아무래도 페드가 좀 나설 거로 봅니다. 음. 오늘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가 확 부상되니까 결국 주가가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올랐지 않습니까?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사실 상승폭이 다우보다는 적었습니다. 300포인트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페드가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 싫어했던 트럼프가 싫어했던 이 파월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보다는 지금 주택시장과 국채시장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QT를 이제 550억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양적 긴축을 예. 요걸 5월 회의에 좀 철폐거나 예. 아니면 임시적으로 QE도 좀 이렇게 좀 주택시장과 국채시장에 돈을 좀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봐야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